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무기를 다루고자 노력하는 웨폰테크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잠깐 라이브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0 DX 코리아, 즉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에 다녀왔습니다. 2020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는 21일 토요일까지의 일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의 통제 조치가 1.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21일 행사가 취소되어서 저는 20일에 DX 코리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더라고요. 비닐 장갑을 배포해서 전시장 안에서는 절대 장갑을 벗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었고요. 앞에는 체온 측정 장비와 에어샤워 및 살균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관람관 전경입니다. 사실 이만한 전시관이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방산 무기들과 방산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경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한산했습니다. 맨 먼저 도착한 곳은 풍산 전시관입니다. 마침 타이밍이 절묘하게 공개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수 지원을 좀 용이하게 하신 거에서 풍신탄약들은 지금 현재 군의 소요 반영을 좀 요구하고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탄약은 육군의 소요대기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연장 탄약입니다. 현재 지금 운용 시험평가 중에 있고, 저쪽에 보이는 탄약은 127mm 한포용 탄약으로서 적 함정의 관통력을 증대시킨 탄약이 되겠으며, 보시는 탄약은 항공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적에서 성공합니다. 관통력을 증대시킨 소구경 탄약 및 30mm 철갑관통 복합 소위탄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업체 자체 개발을 했고 차후에 군 전력화를 현재 협조기 추진 중에 있는 탄약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탄약입니다. 근데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서 보시는 선실 항공기 내에서 실내 작전에 용이한 카세탄, 기관통탄 등 차후 지금 현재 군과 협조해서 국내 구매로 좀 전환을 협조 추진 중에 있는 탄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이게 모듈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보시는 탄약은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양산 탄약입니다. 195mm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항력 감소 복폭탄, K2 전차에 사용되는 120mm 전차탄, 상단에는 20에서 30mm 대공 탄약과 5.56mm 소구형탄, 권총탄 등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풍산에서 본 포탄류 중에 철갑을 관통할 수 있는 날개 안정 철갑탄에 대한 전문가분의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런 포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K2에 들어가는 건가요? 저는 K2 전차. 바로 전차. 여기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이거 다 전차.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갑을 이렇게 뚫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탱스캔 학급으로 해서 일단 예. 전차를 철갑을 뚫고 네. 들어가서 내부에서 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철갑을 뚫은 다음에 바로 이제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전차 있는 내부 인원도 참여하고 전차를 실제로 파괴하지 전차 외부에서 파괴돼가지고 크게 효과를 거두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마 중형 장장 효과를 이용해서. 예. 다음은 현대 로템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전시되고 있는 기갑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요. 그중 단연 눈길을 끌었던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전시가 되었는데요. 무인 보병 전투 지원 차량인 세르파였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보시죠. 무장은 K3 경기관 총급이 탑재가 되고요. 5.56mm 구경입니다. 공차 중량은 1.6톤이고 무기가 탑재되면 2톤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둘러본 장소는 한화 디펜스입니다. 요즘 레드백으로 인해서 매우 핫한 회사죠.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기갑전력 실물을 많이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천무 같은 에메랄스류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기갑전력 전시가 확연하게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무인화 기기들이 채워주는 형국이죠. 이전에는 실물로 볼 수 있었던 병기들이 이번에는 축소 모형으로 전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레드백도 실물 모형이 아닌 축소 모형으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레드백 목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디펜스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RCWS입니다. 전차나 함정에서 무인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관 포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수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포탑 밖으로 기관총을 조작하기 위해 나올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한화 디펜스 부스에서 하나 더 눈에 들어온 것은 국산 헬파이어로 불리는 천검입니다. 천검은 주로 헬기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차륜형 장갑차에 포대를 올려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파치 헬기나 국산 수리온 공격 헬기 등에 탑재되어서 전차를 사냥하는 국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천검은 광케이블 무선 유도 방식으로 운용이 되지만 선을 끊으면 자체 탑재된 이중 모드 탐색기를 사용해서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합니다. 천검은 흔히 스파이크 ER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는 군이 천검의 ROC를 스파이크 ER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가 본 곳은 카이부스인데요. 역시 실사보다는 모형들을 주로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모형들은 수리온의 파생형 모델들입니다. 수리온 기본형 모델과 의무 헬기, 그리고 폭발물 제거 용도의 소해 헬기, 그리고 해병 상륙 지원용 공격 헬기인 마린온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례차례 수리온과 그 파생형 모델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다음은 현재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명품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KF-X입니다. 1대 35 목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목업을 보면서 실물을 상상하니 더욱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하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4기가 장착된 모습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개량형 모델에서는 스텔스성을 고려해서 매립형 무장창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의 모형이었습니다.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가 되고요. 공기부려 추진 체계를 갖춘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 하면은 납축전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배치2 개량 사업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개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치2부터는 좀 더 향상된 잠항시 작전 수행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으로만 좀 남겼는데요. 수출형 호위함 모델입니다. 2,500톤급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수직 발사관 8문이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 최대 16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포는 76mm 함포가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이것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함정에는 한국형 CWIS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어서 개발이 완료가 되어 수출형 무기의 탑재가 됨을 통해서 그 위용을 뽐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간을 활용해서 신형 흑통 하나 보고 가시죠. 기존 우리의 추억이 담긴 알루미늄 흑통 아시죠? 가볍긴 하지만 찌그러지기 쉽고 닦기도 힘들어서 실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물 담아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전 그 물을 채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보온병 제조사에서 스테인레스 흑통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들어보니 꽤 묵직했는데요. 보온형으로 이중 처리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무게가 늘어나 버렸다고 하네요. 아직 개발만 완료된 상황이고 아직 보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방 규격에 만족하기 위해서 꽤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설명하시는 분의 어조에서
그간의 고생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짠했습니다. 다음은 S&T 중공업입니다. 바퀴가 있다면 포를 달고 포가 있다면 바퀴를 다는 우리 포방부의 야심이 반영된 KM120mm 박격포 체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2.5톤 카고 트럭이나 5톤 트럭에 적재하여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탄 보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원 입력 시 자동 방열이 되고요. 발사까지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차세대 전차인데요. 130mm 활강포를 탑재해서 화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스텔스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포신까지도 스텔스성 장갑으로 숨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죠. 이외의 부무장들은 모두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RCWS로 탑재됩니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완전 무인화를 이룬 탱크 드론이 개량 최종 목적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을 관람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보병의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요. 생존성을 향상하는 여러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방탄 장비들, 그리고 유기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통신 장비들, 그리고 사수의 시야를 확보하는 비전 장비 등 전체적으로 워리어 플랫폼은 보병의 생존성 확대, 사격 능력 향상, 그리고 통신 장비를 통한 네트워크 작전 능력 향상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을 보아도 K2 플랫폼에 피카티니 레일을 달아서 광학 장비와 조준 보조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은밀성 향상을 위한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수의 총기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 손잡이도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지 가닥이 조금은 잡힌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뭐니 해도 이번 방산전의 주요 테마는 무인화 장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용 비행 드론, 해상 고속정 드론, 지뢰 제거 드론, 보병 지원 드론 등 각종 드론 장비들이 넘쳐 있었습니다. 미래 전장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컨텐츠를 통해 자세한 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폰테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